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의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 준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준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하는 유연입니다. 오늘은 케톤식과 간헐적 단식이 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세포는 주로 무산소 대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소가 없이 대사를 하는 거죠. 보통 네네. 세포들은 산소가 필요한 대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와버그 에펙트라 그러는데 네. 1920년대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오또 와버그라는 분이 그래서 노벨상을 타셨어요. 이걸 발견하셔서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무산소 대사가 된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검사가 이제 페트 CT. 네. 그러니까 포도당에다가 네. 조영제를 붙여서 그걸 쏘면 그 암이 많은 부위에 가서 그것들이 포도당이 가서 이제 붙으니까 많이 쓰여지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거꾸로 이제 암이 전이된 걸 발견하는 게 페트 CT죠. 그 원리였구나. 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무엇이 암세포의 먹이인가? 네, 네. 예, 그런 걸 보는 거죠. 가서 붙는 게 먹이네요. 예, 저희가 이제 네. 우리들이 보통 그 운동을 많이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탄수화물 안 먹으면 그 지방들 가지고 분해시켜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그 케토제닉 네. 다이어트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암세포들은 그 탄수화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쵸. 탄수화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암세포들의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고 있지만 네. 외국에서는 그 IPT라고 그래서 네네. 예. 그게 이제 일부러 인슐린 주사로 저혈당을 만들어서 네. 그때 이제 세포들이 마구 그 당을 갈구할 때 네. 혈당이 막 떨어질 때 혼미할 정도로 네네. 한 4, 50 정도로 떨어질 때 그때 아주 저용량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일반 쓰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용량의 그 항암제를 주입하면 그거는 주입하고 바로 이제 뭐 주스를 마신다든지 포도당을 이렇게 달아주면은 네. 그 포도당이 암세포가 먼저 샥 흡수할 때 그 항암제가 들어가는 거죠. 항암제는 같이 흡수를 해요? 저, 탄수화물만 쏙 흡수하면 어떡해요? 어, 적은 용량으로 네. 암세포들의 채널이 열릴 때 채널이 열리게 만들어 놓고 그때 같이 흡수돼 버리게. 그때 같이 흡수되게 만드는 게 IPT라 그래서 이게 네. 되게 치료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 1900년대 한 중반서부터 멕시코에서 이게 시행이 됐죠. 네네. 시행이 돼서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지금도 하는 곳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암이 완치된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는 하고 이제 있나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약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신 기술. 그쵸, 여러 가지 거죠? 좀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죠. 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자들도 굉장히 많고 네. 네. 그래서 그 책도 굉장히 두껍고 사례도 많이 있고 어. 그 3대에 걸쳐서 이게 멕시코 의사 3대에 걸쳐서 그 치료가 네. 쭉 내려왔거든요. 근데 오. 사실 이 치료 방법도 네. 이 와버그 에펙트를 이용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혈당일 때 네. 그 저용량의 약을 넣으면 네. 그리고 포도당을 넣어서 세포 안으로 쑥 들어가게 만들면 네. 그게 항암제든 네. 그 뭐 항생제든 음. 어떤 그 효과를 저용량으로 네. 또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 정상 세포에 작용을 주지 않고 그게 이제 IPT라고 하는 네. 치료 원리인데 그것도 와버그 에펙트를 이용하고 이용한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치료된 분이 상당히 많죠.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어. 그러니까 주로 암세포들은 이제
그 패드CT나 네. 그런 IPT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 탄수화물을 잘 안 쓰고 네. 그 탄수화물만 쓰고 한다는 거죠. 음. 탄수화물이 없으면은 굶어 죽고 네. 그 혈당이 떨어지면 막 갈구하고 음. 왜냐하면 수용체가 18배가 더 많으니까 네. 네. 탄수화물 수용체가 인슐린 수용체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암이 있을 때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네. 암세포가 먼저 먹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은 암의 주 연료 공급원이고 여러 퇴행성 질환들을 유발하는 만성 염증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좋아진 분이 상당히 많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좋아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케톤 시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지방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케톤이고 네. 옛날에 에스키모나 마사이족 같은 그런 족들도 아주 적은 양의 탄수화물만 먹고도 케톤식을 통해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오른쪽 아래 보통 서양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주황색이 탄수화물인데 한 55%가 되고요. 꽤 많네요. 예. 보통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이 5% 미만이죠. 네. 사- 이- 완전 반대네. 음. 네. 그다음에 그 암을 위한 케토제닉은 단백질도 더 줄이거든요. 예. 보통 이제 그냥 너무 단백질까지 5%를 줄이면 너무 힘들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한 뭐 과다하게만 먹지 말고 필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은 섭취를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더 항암 효과를 보려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탄수랑 단백질을 확 줄이고 지방만 올리는 식으로 하게 되죠. 네네. 그게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근데 거예요. 저걸 하셔서 진짜 전이 된 암이 없어지는 환자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뭐 할 게 없다. 그러시면 저걸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셨어.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제일 어렵고 간단한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참 저런 걸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 거. 의지를 어떻게 어. 이겨내시는지. 네. 아까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암세포는 탄수화물이 있어야 된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케톤 시기를 암 치료에 활용하는 그런 원리고요. 네. 일단 케톤식은 인슐린을 낮추죠. 인슐린은 암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고, 네. 인슐린은 살도 찌게 만들고, 어. 인슐린은 염증도 일으키고, 네. 사실 암도 염증 질환이거든요. 그다음에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암과 당뇨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니까 케톤식이라면 허리부터 줄죠. 허리 둘레부터. 네네. 좋은데요. 그다음에 케톤식에는 그 IGF-1이라고 해서 그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그 성장 호르몬을 네. 그 줄이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암세포가 성장하거든요. 성장 호르몬. 예. 아. 그래서 이제 원래 암 있는 분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안 맞거든요. 네. 항노화 치료할 때도 음. 뭐 성장 호르몬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일단 암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암세포의 자멸을 위한 수치는 최적의 케톤 수치는 4에서 7 정도. 좀 나아. 4에서 7이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말이 4에서 7이지. 와, 2까지 넘어가기도 힘들고 1 나오는 것도 힘들고. 최대 몇 찍어 보셨어요? 저요? 기억도 안 나요, 사실. 0.8? 참 신기한 거예요. 저도 제 몸이 신기해요. 저도 한뭐 원장님도 참 안 나오시는 스타일. 안 나오고 정말 높이 올라갈 때 한 3 정도 될까 말까 한 정도? 3은 웬 말이야, 어머나. 그 정도? 어머나. 근데 4까지는 못 해봤어요. 근데 저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 있으시죠. 저렇게 저도 많이 해도 봤어요. 예. 저렇게 하셨는데도 살이 안 빠져서 그러니까. 난 도대체 무슨 체질이냐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다른 데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암으로 돌아와서 네. 최적의 혈당 수치는 60에서 70.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저혈당이죠. 80 이하면 네네. 저혈당인데 케톤 높고 혈당은 낮은 수치. 네. 근데 이제 보통 케톤이 그 1 정도만 나오고 혈당 수치가 70에서 90 정도로 나와도 효과가 있다. 근데 실제로 항상 4 이렇게 유지는 못 하더라고요. 실제 어려워 그게. 예. 근데 한 2, 3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혈당이 저렇게 한 70에서 90 정도만 나와도 그 전이 된 암들이 줄는 경우 아니면 현재 원발성 암이 증가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 네.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저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쵸. 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케톤식과 간헐적 단식을 같이 하면 효과 더 커지죠. 왜냐하면 단식을 하면은 당연히 케톤이 더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단식 기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 암세포를 더 굶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그 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케톤식과 간헐적 단식은 이걸 합쳐서 우리가 키토 간단이라고 제 이름을 줬어요. 키토 간단. 네. 이름이 괜찮죠. 케톤식과 키토 간헐적 간단. 단식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줄이며 케톤 수치를 증가시킨다. 이는 악성 뇌종양의 세포 자멸을 돕는다. 그러니까 뇌종양이 치료하기가 힘든 병인데 이게 뇌종양이 줄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예, 이 케토 간단을 가지고 네. 자, 그 한 저널의 연구를 의하면 4개월간 간헐적 단식을 한 사람들은 림프종이 상당히 줄었다. 4개월간 자유롭게 식사한 사람들은 33%가 림프종을 얻었다. 이런 결과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암이 없는 건강한 삶을 하려면 어떤 식사를 해야 될까요? 유플라님. 케토 간단이네요. 키토 간단? 네.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겠죠. 아우 쉽지 않아요. 커플 티셔츠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 무작정 걷던 그날